안녕하세요. 똑똑한 노후TV의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으로 100세 시대, 은퇴 후의 삶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한국 어머님들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는 자식을 위해 마음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매우 헌신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낳은 제 자식들 키우느라 부모님을 위해서는 뭐 하나 제대로 해드린 게 없다는 생각이 저를 괴롭힐 때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해주신 것만큼 돌려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어쩌다 뉴스를 보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일어나곤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재산 반환 청구 소송으로 법정에서 만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했을 때는 어느 정도 자신을 돌봐줄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 후에 자식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봤을 때 그 어머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내 자식은 절대 그러지 않겠지라는 환상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헌신적인 부모가 되지 말고 이제 부모님들도 나 자신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결코 나쁜 말이 아니며 가족들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 중에 인생 2막 혹은 인생 후반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우리에게 남은 인생을 좀 다르게 살아보자고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살 수 있다면 이렇게 살고 싶진 않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아무리 돈이 많고 멋지게 성공한 사람이라도 비슷한 생각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 해본 것,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환상이 있을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은 마음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던 일을 멈추시고 잠깐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인생을 살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미 실패라는 것을 해봄으로써 많은 것을 이미 배웠으니까 적어도 똑같은 실수를 2번 다시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행복할 거라는 보장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면 차라리 앞으로 남은 인생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본다면 그 또한 다시 태어나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남은 인생을 이기적으로 살아보자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저 너머에는 다른 삶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기적이 아니라 생각했지만 내가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헌신적으로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이타적으로 살아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는 써봤는데 잘 안 되었던 거죠.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한 번쯤은 나의 본성대로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은 평균 수명이 높아져서 대략 80세 정도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더 길어져서 100세까지는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 옛날에는 자식이 나이 드신 부모님을 봉양했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노인이 노인을 봉양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80 먹은 아들이 100세가 되신 부모님을 보살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니 앞으로 올 미래를 대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쯤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2023년 현재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급증했으며 앞으로도 훨씬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베이비붐 세대에 있던 58년 개띠분들이 대거 노인층으로 합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들의 약 50%가 100세 이상 사신다는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인 70세 중반의 경우에는 약 33% 이상이 100세를 넘게 사신다는 결과도 나와 있으니 그만큼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말이 피부로 와닿고 있습니다. 저 또한 50 중반에 접어들었는데요. 아마도 특별한 병이 없다면 85살쯤 되어서 100살이신 저희 어머니와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해봅니다. 아무래도 장수의 원인은 의술이 좋아지면서 암과 그 밖의 모든 병들을 미리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오래 살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그렇게 오래 살게 되면 문제점들도 함께 따라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까? 이겠으며 더 중요한 문제 두 번째는 뭘 하고 살까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삶의 의미가 있어야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고 그래야만 살아있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즘은 직장을 다녀도 길어야 60세까지 다닐 수 있고 빠르면 50대 중반에 일찍 은퇴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남은 40년에서 50년 정도를 어떻게 뭘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그동안 일만 열심히 하느라 진지하게 은퇴 후에 뭘 해야 될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노후에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 행복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는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이 행복해야 내일이 행복한 거고 중년이 행복하면 노년이 행복해지는 건데 우리는 나중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의 행복을 미루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미래의 행복을 계획하면서 살지를 못했습니다. 나를 위해 돈 쓰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뭔가를 한다는 게 가족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사시면서 본인의 인생은 없었던 겁니다. 단지 내 아이들 밥 굶기지 않고 배불리 먹이는 게 내 인생의 목표였던 거죠.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나는 도대체 누구이며 인생은 무엇인가라는 허탈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반대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식들에게 하시는 말씀들, 괜찮다, 자주 오지 않아도 돼, 뭘 바쁜데 또 왔어? 난 이런 거 안 좋아한다. 나이가 들어서 여행은 무슨 여행이니? 가려면 애들이랑 너희들이나 잘 다녀와. 등등 거절하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슬픈 사실은 자식들이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는다는 겁니다. 왜 부모님은 여행을 안 좋아하시겠어요? 왜 맛있는 거 싫어하시겠어요? 잠깐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올해 여름에 처음으로 어머님을 모시고 태국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아버님이 12년 전에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으로 단둘이 여행을 떠났는데 처음에는 살짝 어색하기는 했지만 같이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 드는 생각이 좀 더 일찍 모시고 다닐 걸 하는 후회였어요. 물론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아버님과 함께 그랜드 캐년과 나야가라 폭포 그리고 세도나를 같이 다니면서 무척 좋아하셨는데 10년 만에 떠난 이번 여행도 그에 못지않게 멋진 추억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나이 드시기 전에 1년에 한두 번은 꼭 여행을 모시고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자기 의사를 표현하면 마치 이기적인 부모처럼 보여서 자녀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이제는 좀 자유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비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녀들은 절대로 부모의 마음을 스스로 헤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꼭 말을 해서 알려주셔야 해요. 언젠가는 제 아들, 딸들이 알아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사시면 평생 홀로 외롭게 사실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자녀의 곁을 떠나시는 날이 오게 되더라도 자녀들과 함께 했던 아름다운 추억들은 서로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 자신이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년에 몇백만 원을 투자해서라도 피트니스 끊으시고 취미생활도 즐기시면서 주변의 좋은 분들과 함께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셔야 합니다. 그 돈 아껴서 자식에게 줘야지 하는 생각은 오늘부터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자녀들에게 떳떳하실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운동하시면서 꼭 건강하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나중에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를 가꾸고 건강 관리를 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신을 보살피지 못하면 자식에게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으신 겁니다. 내가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해지고 내가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그동안 힘들게 살아온 나를 위해서 과감히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요? 나를 위해서 살기 시작했을 때 내가 만족하고 자식들이나 배우자에게 편해진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이 만족감의 원리는 헌신에서 나오는 게 아닌 나를 위해서 살아보자는 다소 이기적인 마음,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2막은 꼭 그렇게 살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까지 제임스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